그 취준을 그냥 끝이 없는 거야. 취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스스로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던 합격이 되더라고요. 나 그냥 빨리 서른이 됐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난 제 20대를 되돌아보는 회고 겸, 그리고 요즘 포토덤프라고 하잖아요. 관련된 사진들을 막 마구잡이로 보여드리고 관련된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저의 지난 10년 같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1996년생, 그런데 빠른이라서 사실은 95년생들과 학창시절을 내내 같이 다닌 그런 세미 29살로 2024년을 살았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올해가 저의 20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30대다 라는 마음으로 20대를 잘 닫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 막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보는 이 화면을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제가 저의 이야기를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미리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제 10년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행복했을 때, 그리고 불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학창시절을 95년생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학번은 14학번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대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했었고요. 저는 제 이름이 경희잖아요. 근데 제가 경희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 따라 간 대학교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졸업할 때까지 학과 생활도 뭐 그럭저럭 잘 했던 것 같고, 대학 시절 내내 저는 좀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아직도 이렇게 회고했을 때 되게 웃음이 나는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첫 시작, 2014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저는 좀 일단 행복한 지점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때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경희가 경희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뭐 신입생 때 다들 그렇듯이 그때는 코로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학과 생활 OT, MT 가고 과 동아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대외 활동도 좀 해볼까 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막 좀 활개를 치기 시작하던 그런 1년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정점을 찍은 이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제가 학교에서 한 달짜리 전공 연수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학교 그 결연을 맺은 학교랑 이제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엔 좀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한 달 가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제가 그게 돼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가 제가 미국에 갔던 때인데 제가 지금까지 10년을 돌이켜봐도 정말 제일 행복했을 때인 것 같아요. 진짜 걱정이 없는 게 제일 행복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이 미국에 있을 때 그냥 오로지 고민할 거라고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지? 약간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그 학교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캘리포니아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1월에 갔었는데 한국은 너무 춥고 한겨울이고 눈 온다 이래도 미국은 그때가 제일 쾌적한 그런 날씨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날 파랗게 맑은 가을날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 다니고 친구랑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막
하늘 보고 와 넓다 좋다 막 이렇게 했던 그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뭔가 세상이 이렇게나 넓구나. 전 또 영어를 전공해서 내가 공부하고 쓰는 그 언어의 나라가 이렇게나 좋구나 이렇게나 넓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제일 걱정이었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때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제 친구랑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몇 년을 계속 우리 거기 다시 가자 했는데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 보고 있니? 다시 가고 싶은데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생활이 그만큼 행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2016년 겨울방학이었나? 그러니까 15년도 학기를 다 끝내고 겨울방학쯤에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어떤 경험을 하러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때 한창 이제 졸업하고 뭐 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딱히 꿈이랄 게 없어서 제가 영어 전공이었으니까 그냥 교직이수 같은 거 해서 학교 선생님이 돼야겠다.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교직이수를 또 그 대상자가 돼서 열심히 듣고 있나? 들으려고 하나? 약간 이럴 때였는데 뭔가 좀 재밌는 그런 거 없을까? 내가 졸업하고 할 만한 게 좀 재밌는 다른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막 찾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본가에 내려가 있는데 TV를 보시다가 TV 이렇게 하단 자막에 KBS 대학생 방송 캠프 기자, PD, 아나운서 직군들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간 자막을 보고 저거 재밌겠네, 저거 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게 진짜 일주일 동안 KBS에 신입사원을 뽑으면 연수를 시키는 그 인재연수원에 가서 그런 교육을 듣는 거였어요. 직군에 맞춰서. 뭐 기자 직군이었으면 기사 쓰는 법 배우고 취재하는 법 배우고 이랬겠죠. 저는 아나운서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실제 그 KBS 아나운서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막 그 방송하는 그런 장소들 견학을 하면서 카메라로 촬영도 해보고 뭐 내레이션 이런 거 MC 진행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일주일 동안 압축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완전 재미에 뿅 눈을 뜨고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반짝반짝한 일이잖아요. 조명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좀 더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즐거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막 학교로 돌아와서도 괜히 그런 스터디 같은 거 좀 찾아보고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데 어느 학원에 다니지? 하면서 막 상담도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짧은 그런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정규 막 몇백만 원 하는 그런 클래스 말고 그냥 좀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클래스 위주로 2016년 여름쯤부터 수업을 듣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스터디도 해볼까? 이러면서 그 방송 캠프를 겨울에 갔으니까 겨울에 갔다가 여름에 그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까지도 저 혼자 계속 막 뉴스 읽는 연습해보고 이랬었거든요. 그 감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느껴왔던 그거를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계속 연습하고 그런 짧은 수업 좀 들어보고 학교 또 생활했다가 또 방학 때 되면 또 막 스터디 기웃거리고 이러면서 이때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2017년이었나? 한번 휴학을 하고 그런 관련된 언론사에서 인턴 근무도 했었거든요. 막 대외 활동도 했었어요. 저 막 은행권 홍보대사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다른 학교 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대학교를 아무도 그렇게 다니라고 안 했는데 되게 열심히 시끄럽게 다녔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학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차게 하지만 아나운서라는 꿈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계속 그걸 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학력에 무관하게 채용이 뜨는 경우에는 지원도 하고 카메라 테스트도 보러 다니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제일 바쁜 그 대학교 3, 4학년 때는 그래서 제가 학년 구분도 잘 없어요. 제 기억에서. 그냥 늘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활동했고 그런 활동 단위로 기억하지 학기 단위로 제가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막 섞여서 했었어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제가 2018년도 여름쯤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그래프가 이제 점점 바닥을 치죠. 졸업을 했으니까 빨리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훅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 2017년에서 18년 요쯤부터 그런 아나운서 아카데미들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카데미를 다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거죠. 시험도 막 치러 다니고 하는데 어떤 때는 서류에 붙고 어떤 때 대부분의 경우 서류 떨어지고 이러면서 제가 진짜 입사 지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100개는 거뜬히 넘었을 것 같은 느낌? 정말 서류 많이 넣었고 아나운서는 근데 서류를 낼 때 프로필 사진 그리고 요즘엔 거의 영상도 많이 내요. 영상도 찍어서 내야 되고 그런 거 하려면 헤어부터 메이크업, 의상 뭐 이런 게 싹 다 대여나 이런 걸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는 거를 저희 집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이 되면 제일 좋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서 근데 저는 또 제 고집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알바해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시기에도 내내 알바도 계속했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알바도 진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카페 알바를 계속 했습니다. 저 되게 두서없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쵸? 아무튼 그런 알바를 계속 병행하면서 지원을 하다가 이때 왜 이렇게 하락기를 걷게 됐냐. 이때가 제 시험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이때 제가 근데 보통 이 방송국들 채용이 언제 뜬다 이런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한 군데가 뜨면 계속 떠요. 왜냐면 보통 경력이 어떤 지방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 본사로 만약에 붙었다. 그럼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채용이 뜨고 이 자리에 또 들어갈 누군가 또 작은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또 뜨고 이러면서 채용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시험이 많고 제가 막 아나운서 시험 보러 제주도도 갔었어요. 제주도 당일치기 하고 이럴 정도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뭐 어디 지방 방송국들 막 계속 시험 보러 다니고 너무너무 바쁘고 시험이 계속 고차까지 올라갈수록 되게 좀 설레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존감이나 그런 자괴감? 이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되게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게 왜 힘들었냐라고 하면 지금 막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이게 어쨌든 비춰지는 직업이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경쟁자로 항상 있고 그리고 시험이 어느 정도 고차로 가면 계속 만나던 사람을 만나거든요. 너 이번에 또 왔네? 너 이번에 또 왔네? 하면서 계속 만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엔 제가 됐다네? 이번엔 제가 됐다네? 난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에도 너무 매몰되고 시험을 하나 해서 떨어져도 그 다음 주 주말에 또 무슨 시험이 있고 여기 필기 치고 나면 이 다음 주 주말에 또 어디 카메라 테스트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그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제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그 고차로 막 올라가다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을까? 라는 첫 번째 그런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그때쯤에 저한테 되게 무슨 말을 많이 해줬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약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잘 하니까 그냥 차라리 기자를 해라.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기자가 더 쉽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 성향에 기자가 더 잘 맞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그리고 어쨌든 아나운서는 방송국당 한 명 뽑을까 말까 하는데 기자는 좀 그래도 여러 명을 뽑으니까 구멍이 좀 더 넓은 시험을 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나 너무 지금 아나운서 너무 힘드니까 기자 해야겠어 하고 이제 2019년 한 해를 완전 기자 준비에만 몰입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자들도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 기자의 경우에는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필기 공부만 죽어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자 준비하고 PD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논술 장문 공부만 계속 하고 시사 그런 거 계속 공부하고 하면서 1년을 알차게 써서 2020년이 딱 되기 직전, 2019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가 어떤 곳에 기자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바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기자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안 맞는 데 왔다라는 게 딱 입사를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됐다기보다 아나운서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안으로 남들이 다 해보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겨우 25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입사해서 딱 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입사를 했어요? 왜 이 나이에 여기로 왔어?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 잘못 왔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막 취재 따라 나가고 기사 쓰는 것도 배우고 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가 거기서 심지어 정규직으로 붙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직업에 대한 견문이 없어서 그냥 정규직 붙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1년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압박감이 훅 밀려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방 그만뒀습니다, 기자를. 그리고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최하점을 찍었어요. 이게 제가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고 나온 거고 또 이때 시기가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그냥 모든 악재란 악재가 다 겹친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스스로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운서 하고 싶어 했으면 이때 한창 시험 잘 붙고 고차로 올라가던 이 제가 졸업에 맞물린 이 2018년 이때쯤에 그거 계속 하지. 왜 팔랑귀처럼 기자로 바꿔가지고는 그거 덜컥 붙었는데도 왜 그거를 못하겠다고 뛰쳐나와? 넌 진짜 의지박약이야. 너는 진짜 못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때 코로나 시기니까 또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막 시작됐을 때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때 확 알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뽑던 그런 때였어서 매일 방에 있으면서 그냥 스스로를 항상 비난했던 것 같아요. 아, 너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어.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되게 갉아먹었어요. 너무너무 못할 짓이었죠. 그렇게 코로나가 막 터지고 몇 달을 그렇게 진짜 우울하게 방에만 갇혀서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다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다시 돌아가서 이 아나운서 준비했던 이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뜨는 채용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 방 안에서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케이블 방송사의 MC 자리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죠. 제가 그렇게 아나운서 합격이 안 돼서 기자로 도피를 했다가 정말 최하, 제가 정말 바닥, 너무너무 우울하던 시절에 갑자기 어디에 덜컥 붙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크고
막 엄청 유명해지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을 준다. 나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일을 꽤 오래 했거든요. 몇 년간 계속 저한테 일을 주었던 그런 고마운 곳이라서 그곳에 몸담고 일을 이제 아나운서로서 하기 시작하죠. 참 인생이 웃긴 것 같아요. 나 이거 못해. 나 인생 바닥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을 좀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프리랜서는 일이 그 하나만 해서는 생계 유지가 잘 안 돼요. 이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외적인 일을 따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뭐 할 게 없을까? 또 더 좋은 방송국으로 이직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또 계속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했던 아준생처럼 이때 2020년에 프리랜서로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그 준비생 생활을 겸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도 쉽지 않았어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늘 부족하고 늘 뭔가에 쫓기는 느낌? 입상자들에게 이거보다 더 해야 특별한 돼. 보상이 주어지게 더, 되죠. 더 올라가야 돼. 시야와 공간 근데 왜 구조, 못 도시 올라가지? 계획, 내가 도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그 취준을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취준을. 제가 2016년 그때부터 기웃기웃 했다고 했잖아요. 아나운서 수업을 들어볼까?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2021년, 22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횟수로 몇 년째예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시절에. 그래서 하다가 2023년으로 해가 싹 바뀌는데 이때쯤에 제가 돌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제 인생에.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한 2020년 이때도 제가 그냥 아예 다른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곳으로 취준을 해서 직장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제 인생에 그런 키를 바꿀 수 있던 때가 가끔씩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미 해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스스로 가진 그 직업관이 좁았어서 어리니까 좁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어떤 직업이 곧 나인 거야. 직업이 곧 나를 가리키는 거고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정체성과 내 모든 걸 여기에 걸었으니까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벗어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야가 좁았던 거죠. 근데 그 시야가 좀 이렇게 확 거치면서 직업이 곧 나가 아니구나. 직업은 그냥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직업 외에도 너무 많이 있구나. 나는 곧 직업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때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불안정한 이 계속되는 취준의 시간들 그리고 계속되는 그 불합격의 연속이 얼마나 저를 갉아먹었는지 몰라요. 제 20대 내내 저는 정말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모든 힘든 걸 그만하고 싶다. 그게 나가 아니다. 나는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많다라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해가 딱 바뀌자마자 느껴졌어요. 그래서 2023년 1월이 딱 지나면서 아, 나 그냥 직장인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프리랜서의 생활이 너무 고되기도 했어요. 다른 직군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보통은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서든 일을 충분히 배워서 3년, 5년 배운 다음에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혼자 밥벌이가 된다 할 때 프리랜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업계는 이 고용 형태상 정규직, 계약직으로 사람을 잘 안 뽑아요. 그냥 언제 어디서든 이 진행자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프리랜서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
너무 어리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인 그 준비생들이 경력 한 줄이 간절해서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도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됩니다. 혹은 그냥 다음 일을 줄 연락이 안 와요. 연락 두절. 이런 느낌으로 그 프리랜서 일을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하니까 얼마나 그 예쁘고 젊은 어린 시기를 그냥 허송 세월로 보내게 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모두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지만 자기 개발을 하겠지만 뭔가 강제로 프리랜서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따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또 다른 취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다가 2023년에 되게 좀 늦깎이로 신입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쭉 하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아, 이게 제 20대 요약인데요. 정말 정말 길었죠. 그래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는 계속 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23년 이때 그 깨달았다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런 거? 직업이 곧 나가 아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도 많다. 그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는 편이에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10년을 담은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도화지를 제가 20대를 떠올려 보면 막 크레파스로 이렇게 색칠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색칠하고 아닌 것 같아. 지워! 막 지우개를 지웠다가 다른 색 칠해!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색칠을 근데 여러분 칠하고 지우고 칠하고 지우고 하면 이 종이가 막 너덜너덜 찢기기도 하고 구멍도 나고 이렇잖아요. 저는 제 20대를 떠올렸을 때 딱 그런 도화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96년생이고 내년에도 만 나이 하면 29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한 20대 중반쯤부터 계속 입버릇처럼 노래했던 게 나 그냥 빨리 30이 됐으면 좋겠어. 30대가 됐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거 좀 그만하고 싶어.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10년이 베스트. 잘한 점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알록달록한 거. 이게 왜 알록달록했냐라고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저희 20대에 제가 했던 이 모든 일련의 선택들은 다 제가 했던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기자 시험 쳐라 할 때 그때는 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주변의 말에 휩쓸리긴 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들을 오로지 제 힘으로 했던 거죠. 제 직관에 맞춰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저만의 방향을 선택해서 했던 거예요. 아, 그 선택이 나한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결과를 만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느라 20대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모든 게 제 선택으로 인했던 일이라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애틋하고 제 20대가 참 잘했다. 약간 안아주고 싶은 그렇게 회고를 할 수 있는 나빴던 점. 나빴던 점은 저는 이 칸을 제가 만들면서도 나빴던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이제 화장하고 여기 오려고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을 때 저를 20대에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탓을 했던 거. 저도 모르게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맞고 제가 그냥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건데 그냥 그 모든 거에 좀 남 탓을 갖다 붙이기도 했던 거죠. 그 남 탓의 대표적인 게 정말 독하게 제 스스로 해내려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냐면 본가가 서울인 친구들. 본가가 뭐 경기도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서울 같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랑 같이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이만한 10cm짜리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도 너무 아프고 보통 살색 스타킹에 그 타이트하게 내 몸에 딱 맞게 맞춰진 그런 정장 원피스나 스커트를 많이 입죠, 여자들은. 그런 거 입고 헤어 메이크업, 속눈썹 이만한 거 붙이고 헤어 막 스프레이 잔뜩 해가지고 과자처럼 머리가 바삭바삭해요. 그런 걸 하고 근데 또 돌아갈 때는 그 구두 신고 못 가니까 운동화도 가방에 챙기고 뭐 목마르면은 해야 되니까 물병도 챙기고 막 대본이며 뭐며 해가지고 엄청 큰 가방에 보부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쁘게 차림새를 하고 이런 보부상 가방을 메고 막 지방에 시험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당일치기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돌아갈 때 그냥 본가가 서울이거나 해서 아빠가 데리러 왔어 하면서 그 아빠 차 타고 본가에 슝 가는 친구들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바로 먹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제일 부럽고 그럴 때 뭔가 안 그러고 싶지만 나는 왜 저런 환경에 있지 못할까를 탓하기도 하고 되게 속상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안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닐 텐데 제가 그렇게 선택해 놓고 그런 힘든 순간이 오면 탓을 했던 거죠. 나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제 그 못난 면을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제 안에서 제일 워스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20대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리니까 그 치기 어린 마음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남들이랑 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모든 선택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나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믿었던 게 그때 당시에 저를 그렇게 선택하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틀렸다라는 거를 이젠 알죠. 경험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사람이 참 연륜이 있고 좀 많이 살아본 분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을 보면 특유의 그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유 있는 어른의 모습이 빨리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항상 아등바등하고 여유가 없고 뭔가 늘 부족한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제 20대의 워너비가 항상 그 30살, 30대 언니들, 여유로운 언니들이 항상 부럽고 빨리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20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록하면서 해보니까 전 되게 재밌고 제 인생을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 영상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긴 분량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깎아내지 않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긴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터넷 친구 고마워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새해에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